사실 고등학교 가서 성적 올리는 거는 강남 아파트 청약 수준으로 어렵다. 정말 최신 사례를 가지고 왔거든요. 그러면은 어릴 때 책을 읽지 않고 현재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? 제가 이 아이한테 봤던 딱 희망 하나는 뭐였냐면요. 안녕하세요. 소설 쓰는 논술 강사 영쌤입니다.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. 오늘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얘기기도 하거든요. 영쌤을 만나서 성적 확 올린 멋진 제자들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도 멋진 제자 자랑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즐겁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자들은요, 고등학교 1, 2학년 때까지는 눈에 띄지 않는 성적이었다가, 그러니까 내신도 굉장히 좀 낮았고 모의고사 성적도 낮았다가 고3 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성적 급상승했던 그런 제자들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고등학교 가서 성적 올리는 거는 뭐 강남 아파트 청약 수준으로 어렵다 이런 말도 돌아요. 그거 사실입니다. 수능 볼 때는 3, 6, 9월에 보는 모의고사 때 시험 응시하지 않았던 반수생들이나 재수생들까지 대거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날 성적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요. 그게 뭐 유지하는 수준이죠. 유지하면 오히려 성적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수능 때 성적 급상승하는 아이들이니까 정말 대단한 역전을 한 제자들인 거죠. 그 비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신 사례를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.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현역 고3 학생의 사례입니다. 이게 성적이 오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? 고등학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바쁘잖아요. 그러니까 어렵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 언젠가는 미친 듯이 책을 많이 읽었던 시간이 반드시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. 책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읽어야 영쌤이 말씀하시는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독서가 되는 걸까요? 책을 많이 읽어놔야 단단한 문해력이 생겨서요. 말씀하신 그대로 기반이 있는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.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부터 설명해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현역 고3 학생인데요. 저도 이 학생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눈에 띈다라고 느끼지 못했었는데요. 이 학생이 고3이 되면서 성적을 굉장히 높게 올려서 모의고사 성적이 1, 2, 1, 1 뭐 요 정도 성적까지 올렸어요. 원래는 한 뭐 3, 4 정도 됐나요? 네네. 원래는 3도 많이 나왔었고 4도 나오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일단 성적이 그렇게 오른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요. 더 놀라운 거는 이 수능 시험은 아직 객관식 이잖아요. 저희가 함께 공부하는 논술 공부 같은 경우는 원고지 천자에다가 교수님들이 주신 제시문을 읽고 본인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천자에 빼곡하게 적어야 되는 서술형 시험이거든요. 연세대학교 논술문 쓴 거를 제가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. 너무 잘 써서? 네. 성적이 많이 오른 건 알았지만 천자 글쓰기를 한 걸 보니까 이 친구의 사고의 깊이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깊고요. 사고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인 거예요. 제가 15년 동안 아이들 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된다. 연세대학교 가서 교수님들 눈에 반드시 띄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거 너무 놀라운데? 어떻게 이 나이 때 아이가 이 정도의 생각의 깊이, 이 정도의 단단한 문해력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아이를 조용히 남겼습니다. 진실의 방으로. 왜냐면 우리 후배들한테 그 비결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제 첫 질문은 그거였어요. 너 책 많이 읽었니? 저는 1순위가 그게 궁금하거든요. 머리를 뭐 이렇게 극적극적 하면서 사실요 선생님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많이 못 읽었지만 제가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지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어머님들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그 많이의 기준이 뭘까 싶어서 얼만큼 읽었어요? 나?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려 1000권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놀람. 일시정지. 네. 근데 그 친구는 그걸 좀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요. 그리고 뭐 본인 말로는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바빠서 좀 못 읽었어요 라고 했잖아요.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. 왜요?
저희 학원이 고등학생들은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하냐고 바쁜 게 사실이지만 초등학생, 중학생들하고는 책을 많이 읽는 학원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매달 선생님들과 서점에 가서 책을 거의 30권에서 50권씩 새로 막 들여놔요. 그래서 교실이 거의 도서관 같거든요. 다른 고3 학생들은 논술을 다 쓰고 나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나면 이제 뭐 할 것 같으세요? 그냥 그러고 말겠죠. 휴대폰을 봅니다.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카톡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유튜브 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. 이 친구는 갑자기 사라져요. 그 쉬는 시간에. 어디로 가요? 저희가 기둥 뒤에 이렇게 독서하는 책상이 있거든요.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. 역시 비결은 책입니다. 지난주 주말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. 저 요새 도스토옙스키 다시 읽고 있고요. 그냥도 아니고 다시요? 제일 좋아하는 작가래요.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논술을 쓸 때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일부러 프로이트의 심리학 책을 이것도 다시 꺼내서 읽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고 예뻐가지고 선생님이 논술만 보고 뭔가 남다르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가 고3 때 성적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참 기특하게 생각했는데 네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역시 선생님이 생각했던 대로 책의 힘이 대단하구나. 너를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느꼈고 너가 잘 되고 나면 이 친구 올해 잘 될 것 같거든요. 후배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줘라. 후배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어릴 때 책을 읽지 않고 현재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희망이 없는 건가요? 마음이 아프네요. 그렇지만요, 어머님들 희망 버리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딱 1년 만에 책 읽혀서 성적 많이 올린 친구가 있습니다. 또 솔깃하네요. 전 이런 사례 말씀드릴 때 더 좋더라고요. 이 아이는요, 어머님께서 워낙 솔직하시게 이 아이 처음 저랑 만났을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. 우리 아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책하고는 담쌓은 아이고요. 그냥 솔직히 엄마로서 말씀드리자면 무식한 아이입니다, 이렇게. 아니 성적이 어느 정도였길래 그러셨어요? 한 4, 5, 6 정도 나오는 친구였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인서울 하긴 어려운 성적이었죠. 만났을 때. 근데 성적을 떠나가지고요. 뭐 처음 만났을 때 공부를 일단 되게 싫어하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이도 바뀔 수 있을까? 저도 이제 사실 조금 막 엄청 자신감 있게 이 아이를 만난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어떻게 네. 책을 읽게 만드셨어요?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한테 봤던 딱 희망 하나는 뭐였냐면요. 일단 우리 어머님께서도 왜 되게 첫 만남부터 솔직하게 딱 털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태도가 좀 아이한테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아이도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니까 선생님한테 거리낌이 없더라고요. 좀 체면을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요. 고등만에 와서 한번 책 읽어보자 했더니 어떤 책 읽으면 돼요? 해서 이 책이야 했더니 딱 책을 읽더니 훑어보는 거죠. 이제 읽은 것도 아니고. 딱 내려놓는 거예요. 선생님 저 이거 못 읽어요. 뭐 반항하는 거예요? 야, 안 돼. 너 읽어봐야 돼. 했더니 아니요. 책은 읽을 건데요. 굉장히 솔직해요, 이 친구가. 이거 어려워서 못 읽어요. 네. 이거 되게 중요해요.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은 좀 더 쉽고 재밌는 책 읽으면 정말 솔직히 좋아. 그런데 고등반에서는 그런 책 있는 반이 없거든? 어떡할까? 했더니 가명으로 혜은이라고 할게요. 혜은아 그러면 어떻게 할래? 했더니 선생님 저 그냥 괜찮아요. 그냥 책 재밌는 반으로 보내주세요. 너무 쿨한데? 굉장히 쿨했어요. 그래서 중학교 2학년들하고 같이 수업을 시작했어요. 그래서 첫날 제가 좀 식은땀을 흘렸어요. 누나가 갑자기 중2반에 들어왔으니까 중2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도 있었고요. 무엇보다 혜인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, 재미없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. 이제 본인이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잖아요. 그리고 저희가 워낙 재밌는 책만 골라주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읽을만 했던 거죠. 뭐 수준에 맞는 독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이 아이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이런 자세였는데 그날은 막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원래 좀 눈이 큰데요. 눈이 이따만해져가지고 와가지고 쌤! 재밌었어요. 막 이러는 거예요. 오.
그러면서 야 인상적인 거 나와서 발표해봐 했더니 중2들이 싹 발표하고 나서 본인도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. 하는 게 진짜 네. 좋은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책 읽고 본인을 좀 반성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너무 무식했다 그동안. 너무 책도 안 읽었고 솔직히 노는 것만 너무 밝혔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첫날. 그래서 와 다행이다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까지 노력을 하게 됐냐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책 읽는 거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이 이 6개월 정도 책을 읽으니까 옛날에는 수업을 들어도 한 개도 못 알아들었대요. 이거 이제 그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. 그래서 학원을 가도 재미가 없고 딴 생각만 했는데 한 6개월 책을 열심히 읽었을 뿐인데 선생님들 설명도 좀 귀에 들어오고 식당 같은 거 혼자 공부해도 좀 알겠고 이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책의 힘을 느낀 거죠.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다 보는 학원 칠판의 맨 꼭대기에 본인이 일주일 동안 읽은 책 페이지를 적고 가더라고요. 몇 페이지나 읽었어요?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. 1130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.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. 진짜 대단한 거예요, 진짜. 그래서 진짜 소름이 쫙 돋았고 선생님인 저조차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반성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고등학생인데 1130페이지를 읽다니.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진짜야? 113 아니고 1000 맞아? 막 이랬더니 맞는데요? 막 이러더라고요. 아주 시크해요. 이제 딱 그렇게 1년이 흘렀거든요. 얼마 전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더니 저한테 성적표를 딱 갖고 왔어요. 기대돼. 왜? 성적이 올랐어? 라고 하니까 선생님 저 국어 몇 등급 나왔게요 이래요. 몇 등급이에요? 2등급이 나왔더라고요. 감동이다, 이건 진짜. 아직 1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올리는 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. 네. 이게 8등급에서 6등급 올리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. 근데 네, 그쵸. 그 3등급 이상으로 하나씩 올리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. 네. 저희 그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그 생물법정 시리즈가 있어요. 아이들 과학 좋아하게 만드는 그 굉장히 쉽고 재밌는 과학책. 그거 이 친구가 방학 동안에 그 전집을 다 읽었거든요. 선생님 저 이제 국어에서 과학 지문은 한 개도 안 틀려요 이러더라고요. 게다가 수학도 오르기 시작했어요. 와, 이거 이게 정말 어머님들 포인트예요. 약간 눈 이렇게 뜰 포인트다, 그죠? 이 아이는 일단 국어가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국어를 자랑했지만 저는 사실 수학 성적을 봤거든요. 근데 수학도 정말 오르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고2니까 옛날에는 선생님 그냥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? 이러고 왔던 아이잖아요. 이제는 고려대학교 가고 싶대요. 그죠, 이제 갈 대학을 좀 고를 수도 있겠네요. 네. 완전히 목표가 달라졌고요. 제가 들었던 좀 찡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혜인이가 그러는 거예요. 선생님 근데 저 요새 불면증 생겼어요 이러는 거예요. 왜요? 그래서 왜? 너 잠 잘 자야 돼. 이렇게 성적 오를 때 잘 먹고 잘 자야 돼.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 그게 아니고요. 제가 2등급이 나와버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.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자서 또 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.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자발적으로 생겼으니까 들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.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정말 이 아이가 공부라는 걸 할까 싶었었는데 이제는 한 번 국어 2등급 딱 나왔을 뿐인데 사실 공부 되게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늘 나오는 성적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딱 그거 하나 받아봤을 뿐인데 이제는 그걸 놓치기가 싫어진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역전하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한 번이라도 잘해보는 거. 네, 한 과목이라도 올려보는 거. 이 작은 성취감의 중요성. 이거를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 또 독서 얘기하면 저는 그것도 생각나는 게 왜 수학 강사 중에 진짜 유명한 현우진 쌤 있잖아요. 네. 그분이 전교 1등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게 책을 많이 읽어서라고 하셨던 게 딱 기억이 나요. 정말 아무리 말씀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례인 것 같아요. 현우진 선생님께서는 수학 일타 강사시잖아요. 그런데 어머님들 모셔놓고 설명회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독서를 강조하신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본인이 정말 경험한 사례인데 중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막
늘 1등 이런 성적은 아니었는데 한 번 방학 동안에 책 100권을 집중적으로 읽고 나서부터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이 영쌤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진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요. 오늘 들어본 거는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도 만났고 또 고등학교 때 뒤늦게 읽은 것 같지만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뀐 친구 이야기도 들었잖아요. 그래서 언제 시작하든 간에 독서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고 또 사고력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어머님들도 어떻게든 책을 좀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영쌤이 진짜 책 추천 리스트 이만큼 준비해 오셨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희 채널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안녕. 안녕.